새누리당이 이기면 어떻고 민주당이 이기면 어떠냐,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야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잡았다. 나중에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정책은. 정책이라는 것이 기승전결이 있게 가야 되거든요. 논리에 맞게 쭉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면서 오가니즘으로, 말하자면 유기체적으로 정책들 간에 쭉 연결이 되어서 가야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안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호랑이의 이빨, 상어의 턱, 코끼리의 다리, 치타의 날렵한 허리, 이런 거를 모아 놓는다고 해서 정말 최강의 어떤 오가니즘이 탄생하느냐, 아니죠. 이 생물체로서 불가능이죠. 치타의 가는 허리, 예민한 허리를 가지고는 코끼리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코끼리 다리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치타 같은 유연한 허리로는 안 되죠. 정말 짧고 굵은 허리라야 그 육중한 내 다리를 끌고 다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정책들 간에 유기적인 내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이게 하나의 오가니즘으로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죠. 이쪽은 예를 들어서 요철로 생기는, 요철이 생기면 이렇게 맞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생겨 먹었다.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착착착 얽혀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념이라 그러거든요. 그 안철수 같이 이념이 뭔지, 이념은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념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 정책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걔들은. 그 이념이라는 것은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착착 맞아 들어가게 하는 원리 원칙이죠. 근데 지금 새누리는 이것저것 다 끌어와가지고 다 비빔밥을 만들겠다. 이게 나중에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 되면 필연적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지난번에 약속한 거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군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일부 새누리당 부근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먹고 보자. 먹고 나중에 일단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사기치는 거죠, 저게. 새누리라는 말부터가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 뉴월드 이런 것은 좌파 테러당이나 혁명당이나 쓰는 말이지, 무슨 정통보수당이 새누리 새천지. 근데 거기에 행복특위위원장이 김종인이라는 분이고, 두고 봐라, 경제민주화 끝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한국경제신문하고 인터뷰한 게 어제 신문이에요. 두고 봐라, 경제민주화 끝까지 간다.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다음에는 비정규직 획기적 해법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안을 냈는데, 두고 봐라, 경제민주화 끝까지 간다. 그러면서 또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나 참 이분도 정말 답답한 것이, 그런 경제민주화가 뭐냐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둘 다 무식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러고 있어요. 자기 혼자 아는 경제민주화. 자기 혼자. 그러면서 정작 그게 뭔지 설명이 없어요. 사회주의 운운하면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무식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무식합니다. 근데 김종인 씨는 사회주의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나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너 당신 좌파야 또는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게 이상하죠. 자본주의자 또는 시장경제주의자, 우파 이런 사람들은 너 우파야 그러면은 맞아 나 우파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좌파들은 그걸 싫어해요. 좌파나 사회주의자들은 당신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내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난 자본주의를 조금 고쳐보자, 넌 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해져. 왜 사회주의자와 좌파들은 자기가 좌파요 사회주의자라는 자기 긍정을 하지 않을까요? 원래 그게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게 입발린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입발린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회주의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분열적으로 어떤 방법은 사회주의적으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되는 걸 자기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특이해요. 현재 이 안에 뭐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경제민주화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자가 물었어요.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 내놓은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실천 모임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금산분리를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지는 자기 혼자 나 정말 이 노인네가 경제민주화 나만 안다 이런 얘기잖아요. 글쎄 뭐 보수대연합으로 기득권만 지킨다면 집권 못해 이 말씀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사회가 좀 제가 뭐 여러분들께 약속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가 살던 대학가 하숙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갔는데도 하숙집 부근에서 결혼도 안 하고 얼쩡거리는 빨리 직장을 가고 했으면 그걸 떠나서 하숙촌을 떠나서 직장인답게 학교를 잊어야 됩니다. 근데 참 이런 분들은 70이 넘도록 그 하숙촌을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서 못 떠나고 있는 거죠. 거기 너무 안온한 자기 고향 같은 것이 되어서 떠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거 좀 떠나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전 저 자신의 약속입니다만 언젠가 떠나가야 될 때가 되면은 떠나야죠. 좀 다른 삶도 살아보고, 뭐 꽃도 좀 키워보고, 뭐 좀 이런 삶을 살 수 없나요? 저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막 정치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아, 이분 왜 이러시나? 좀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놓지. 아, 젊은 사람이 좌든 우든 뭐 멱살잡이를 하든 좀 맡겨놓고 툴툴 털고 가버리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사회가 훨씬 안정되지 않겠는가? 사회가 훨씬 부드러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누군가의 삶을 봤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에이, 저렇게 살 건데 왜 싸우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경제민주화 너희들은 다 몰라 내 혼자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사회주의자라고 나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면 무식한 놈이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참 이러고 계시면 어쩌자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 과연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나와서 중간지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금산분리, 뭐 세금 올리고 뭐 복지 확충하고 하는 중간지대에 와서 깃발을 다 꼽아놓으니까 지금 민주당은 당황해가지고 아주 시궁창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정당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연말에 선택을 할 때 보여주셔야죠. 연말에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8월 30일자 사설에도 한마디 썼습니다. 미국의 선거, 한국의 대선 무엇이 다른가? 뭔가 좀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도 뭔가 그래야 양당 정당 정치 제도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 박근혜 대표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뭐 지금 이제 후보가 되었으니까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왕적 선거운동입니다. 뭐, 슬로건 자체가 그렇죠. 국민 100%를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 정당이 뭐냐요. 정치를 저런 식으로 죽기 살기로 하면 되나? 정치는 정치일 뿐인데, 각자가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설득하는 거.
경제민주화 자체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김종인 씨는 민주당에 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게 만들고 거기서 싸워야죠. 그 중간투표자를 알량한 공학적 방법으로, 정치공학적 방법에 의해서 중간투표자를 먹기 위해서 김종인 같은 사회주의자, 좌파의 슬로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먹겠다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경제민주화 슬로건이 그렇게 중요하면 민주당에 가서 그 슬로건을 거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집권자들 또는 집권 후보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행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새누리당의 선거전략본부가 행복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행복특위라는 말 자체가 사회주의적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은 사회주의가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회주의자이면서. 왜? 행복특별위원회라는 말 자체가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정권이나 국가나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각자가 자기의 행복할 권리를 국가가 차단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국민의 행복 추구권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게 사회주의죠. 아닙니다. 자본주의나 자유주의 국가의 기본 정신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각자의 권리인 겁니다. 국민 각자가 자기의 행복한 추구를, 예를 들어 정규제가 오늘은 바다색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다. 내 이거 해피해. 국가가 나로 하여금 흰 옷을 입도록 강제하지 마. 이게 나의 행복 추구권이거든요. 정규제가 오늘 머리를 어떻게 했다. 내가 물을 들이냐? 물을 들였다. 그럼 국가가 야 물 들이지 마. 너 치마 길이를 얼마로 해. 제복을 입어야 돼. 너 행동은 이렇게 저렇게. 국가가 너를 밥을 다 먹여줄 거야. 오늘 메뉴는 이걸로 해. 국가가 너를 행복해 줄 거라 하게 해주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회주의인 거죠. 만일에 김종인 씨가 사회주의라는 말이 그토록 듣기 싫으면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을 붙여줄 수도 있죠. 국가사회주의. 근데 자유주의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복할 권리를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그 선언입니다. 행복은 내가 하는 것이죠. 국가가 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난 국가가 주는 밥을 먹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내 돈으로 벌어서, 내 노동력으로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냐? 가능한 세금도 좀 적게 가져가 줬으면 좋겠어. 나는 거들먹거리는 공무원 싫어. 내가 왜 공무원들에게 머리를 쳐박아야 돼? 내가 하늘 아래 유아독존으로 멋있게 살겠어. 이게 자유의 정신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행복특위라니? 정당이 국가가 국민에게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지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회주의죠. 이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는 뭣도 모르고 행복특별위원회라는 말을 쓰고 있죠. 행복특별, 행복도시 뭐 이런 거는 정동영 씨에게 딱 맞죠. 실제로 정동영 씨가 행복특위 뭐 이런 행복도시, 행복국가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건 자기 주장이 맞죠. 자기 주장이 맞는 주장을 해야죠. 그야말로 김종인 씨가 이렇게 주장하면 김종인 씨는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행복. 왜 사람들은 국가가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또는 정당이나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해줄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